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현장 탐사로 시작합니다. 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5월 중순만 해도 8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좀 보합권에서 머무르는가 싶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상승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탐사에서는 이렇게 불안감을 좀 보이고 있는 최근의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조범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전셋값 잠잠해졌다 싶었는데요. 다시 이제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지난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다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전국 전세금은 지난주보다 0.04% 올라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01% 내렸지만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작아졌고 수도권은 0.03% 올라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또한 지방은 0.04% 상승했습니다. 네. 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0.1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은평구, 구로구, 중랑구 등 순이었습니다. 실제 용산구 한남동 이 리첸시아 인근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매매 시장이 고꾸라지면서 전세 물건을 찾는 손님이 많다 보니 이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이 한남동 리첸시아 전용 면적 72제곱미터형 전세금은 4억 5천만 원대로 올 초보다 5천만 원가량 뛴 상태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최근에 3주가량 전세 가격이 상승 반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세가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 결과를 저희가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 정리 평균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자, 올해 초입니다. 1월부터 지난달 5월까지 꾸준하게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가율은요, 이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그대로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전세 가격이 이만큼씩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니까요, 이 5월에 68.5%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요, 이 지난 2002년 5월에 집계한 이후로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무려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셈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의 평균 전세가율의 평균은 68.5%를 기록했는데요. 자, 서울만 집계한 결과를 보니까요, 63.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2001년 11월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전국에서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광주광역시의 남구로 조사가 됐는데요. 무려 8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전세가율을 조사를 했던 것이 1998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조범식 소장님. 네. 이렇게 전세가율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세값이 다시 상승 반전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이 과세 방침이 발표된 뒤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침체되고 급기야 분양 시장에도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다시 전셋집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1, 2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 하남 미사, 김포, 시흥, 용인, 동탄, 평택 등에서는 미달, 미계약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5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53건으로 4월 8,534건 대비 31% 급감했습니다. 3월 거래량 9,485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월 거래량은 계절적으로 거래가 가장 적은 1월 거래량을 겨우 넘어선 수치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4월보다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전무했습니다. 특히 중랑구는 61%, 종로구는 48%, 강동구는 41% 수준까지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매매 시장도 침체가 됐고 또 분양 시장에서도 침체가 됐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까지 계속해서 이 침체가 분위기가 이어오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궁금해지는 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의 전세 시장에서는 좀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까요? 이 전세값의 상승세 계속 이어질까요? 네, 무엇보다 이 분양 시장을 떠받쳐온 이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경우 하반기 이 전세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 심의 통과와 사업 시행 인가 등으로 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개포동과 둔촌동 등 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도 수만 가구에 달해 강남발 이 전세난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한 여름이라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까지 겹치면서 6월부터 8월까지 이 거래도 주춤할 것으로 보여 이 당분간 매매 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전반에 이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이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전세 시장만 뚝 띄워놓고 이 부분만 살려야겠다 이런 대책은 없겠죠. 아무래도 분양 시장, 이 매매 시장 모두 좀 활기가 돌아야 될 텐데요. 이 계절적 비수기라는 불안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달에 이 신규 물량이 대거 공급이 됩니다. 3만 6천여 가구의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앞으로의 분양 시장에 어떤 호재가 다시 찾아오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 탐사 함께해 주신 부동산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조범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